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32살, 결혼한 지는 5년이 조금 넘은 서지현이라고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힘들게 조금씩 모은 돈으로 신혼을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저희를 많이 도와주셔서 시작이 남들보다는 조금 수월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결혼 초엔 뭐든 긍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가족이란 이름 아래 서로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누군가의 말처럼 결혼은 두 집안의 만남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더불어가 당연하게로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은 내 물건이 내 물건 같지 않고 내 시간이 내 것 같지 않고 내 집이 내 공간이 아닌 느낌. 그때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요. 다 그런 거지 하며 넘겼고 그게 어른스러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알겠더라고요. 웃으며 받아준 것들이 상대에게는 지켜야 할 선이 없는 무단 초대장이 되어 있었다는 걸요. 이 모든 사건이 시발점이 된 건 저희 부부가 결혼 후 처음 살게 되었던 신혼집이었어요. 사실 저희 부부는 연애 기간에 비해 결혼을 조금 갑작스럽게 준비하게 됐거든요. 뭐든 마음먹은 건 빠른 시일 내에 해내야 하는 성미인 남편이 더 미루지 않고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결심을 하고는 빠른 추진력을 발휘하게 된 결혼이었어요. 둘 다 모은 돈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기에 결혼 준비 자체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딱 하나 곤란한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신혼집이었죠. 남편도 직장이 안정적인 편은 아니었고 저는 20대 내내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이제 갓 자리를 잡고 수익을 내고 있던 터라 그럴듯한 신혼집을 꾸리기엔 솔직히 통장 사정이 빠듯했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작품이 쌓여가는 일이라 작은 집에서 생활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고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집을 구하자니 서울에서는 반지하에서 시작을 하거나 아예 경기도 외곽으로 빠져서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직장이 서울 중심부에 있어 아예 작정하고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가는 것도 많이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럼 그냥 서울 반지하러 가자. 조금 불편해도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 원래 신혼 때는 집 크기 늘리는 재미로 사는 거래.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살아서 점점 위로 올라가면 되지. 나야 반지하든 지상이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괜히 당신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러지. 내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그냥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자. 좀 멀리 다닌다고 죽나?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처음 시작하는 집이니만큼 괜찮은 집에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에 경기도 외곽을 이야기하는 남편에 비해 저는 생각보다 집에 대한 큰 욕심은 없었어요. 저도 직업 특성상 서울에서 미팅할 일이 많았기에 차라리 위치 좋은 곳이 낫지 않나 싶어 한참을 서로 설득만 하고 진전이 없을 때였죠. 어쩌다 보니 저와 남편의 통화를 듣게 된 엄마께서 저를 앉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그러지 말고 엄마랑 아빠가 집 해줄 테니까 거기서 시작하는 건 어떠니? 네? 무슨 집이요? 왜? 우리가 예전부터 투자해놓은 집 있잖니. 그 집을 최근에 새로 다시 지었거든. 서울이라 출퇴근도 편하고 방 3개에 앞에 작은 마당까지 있어서 너희 둘이 살기 딱일 것 같은데. 네? 엄마, 거긴 엄마랑 아빠 노후에 살려고 지은 집 아니에요? 뭐 그렇기는 한데 당장 이사 가서 살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너희 둘이 고민하는 걸 보니 영 마음이 좋지 않아서.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지내도 아무런 문제 없고 안 그래도 딸이 결혼하는데 뭐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무엇보다 집을 해주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싶어서. 네 아버지랑도 이야기 다 끝났단다. 에이 아니에요 엄마. 부담 갖지 마세요. 엄마 아빠 도움 받으려고 하는 결혼도 아닌데요. 그러지 말고 윤서방이랑 이야기 잘해보렴. 나도 귀하게 키운 외동딸 신혼 때부터 고생하면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께서 그 집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하나 인테리어 하셨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 집을 받는다는 건 차마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말씀만이라도 감동이라 그때 받은 감동을 전달하고 싶어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어요. 와, 정말 그 집 꽤 좋다고 하지 않았어? 앞마당에 바베큐 먹을 장소도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교통도 편하고. 그런 데서 시작하면 완전 좋지. 누구나 꿈꾸는 그런 신혼집 아니야? 그렇긴 한데 엄마 아빠가 노후 보내시려고 정성 들여 지은 집인데 우리가 들어가서 먼저 사는 게 좀 염치가 없어서. 에이, 자식이라고는 당신밖에 없는데 결혼할 때 뭐라도 해주고 싶으신 거겠지. 우리도 곧 부모 되면 그 마음 이해가 될 거야. 오히려 거절하는 게 난 더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준다고 하실 때 감사하게 받자. 괜히 거절했다가 나중에 고생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응? 우리 부모님한테 미안한 마음은 안 들어? 아이, 당연히 죄송하지. 근데 난 부모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한 거야. 큰맘 먹고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거절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도 마음이 아프실 거라니까? 그 좋은 집 거절하고 굳이 고생하는 자식 모습을 과연 보고 싶으실까? 남편의 주장은 얼핏 들으면 그럴듯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제 눈에는 편안한 노후를 꿈꾸며 그 집을 지으신 저희 부모님을 걱정하거나 미안한 마음이 든다기보다는 그저 그 집이 우리의 신혼집이 된다는 생각에 잔뜩 들뜬 걸로만 보였거든요. 어쨌든 부모님의 계속된 권유와 남편의 설득에 결국 넘어가고 말았어요. 단 그 집을 그대로 받는 것만은 스스로 절대 용납할 수 없어서 조건을 붙였죠. 그럼 딱 2년만 여기서 살고 이사 갈게요. 2년 집값 아끼면 충분히 지금 저희 조건보다는 좋은 집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집을 그냥 덥석 받긴 죄송해서요. 네가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우리 생각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제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고 그 집에서는 2년만 살면서 집값을 모으기로 했어요.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남편은 겉으로 대놓고 티는 안 내지만 기운이 쭉 빠진 것 같은 얼굴을 하더라고요. 당신 마음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꼭 그렇게까지 거절했어야 했나 싶긴 하네. 두 분께서 집이 없으셨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살고 계시는 것도 꽤 괜찮아 보여서. 그걸 왜 오빠가 판단해? 오빠는 그 집의 의미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 비록 2년일지라도 우리가 먼저 그 집을 들어가서 쓴다는 것만으로도 죄송해야 할 일이야. 단호하게 말하니 남편이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전 그 침묵이 제 말에 대한 수긍인 줄 알고 넘어갔지만 한참 시간이 지난 나중에 알았어요. 그날의 침묵은 수긍이 아닌 부정이었다는 걸요. 그 뒤로 결혼 준비는 순탄하게 그지없었어요. 시댁에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친정에서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에 살게 해준다는 사실에 굉장히 호의적으로 나왔어요. 아우, 어떻게 그 집을 애들한테 주실 생각을 하셨을까? 노후 보내시려고 지은 집이라고 들었어요. 결정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마음 같아선 애들이 쭉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딸애가 영 미안한지 돈 모을 때까지만 살겠다고 그러니 참 마음이 예쁘고 기특하면서도 미안하네요. 저희가 신혼 때 워낙 없이 살아봐서 딸한테도 그 고생을 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우, 그쵸. 신혼이 제일 좋고 예쁠 때인데 좋은 집에서 보내는 것만큼 좋은 추억이 없죠. 그런데 저는 사돈댁에서 그렇게 여유가 있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애들이 영 그런 쪽으로는 이야기를 안 해서요. 뭐 남들보다 잘 산다고 하긴 애매해도 이 사람 젊었을 때부터 혼자 직장 다니고 애쓰는 게 미안하고 애틋해서 투자에 관심을 좀 가졌거든요. 중간에 실패 과정도 좀 있었지만 결국엔 재산 늘리는데 도움이 좀 되더랍니다. 덕분에 애들한테 그렇게 해줄 여유도 생겼죠. 어머, 그렇군요. 사부인이 참 똑똑하시네. 우리 나이 때 여자들이 투자에 눈 돌리기가 쉽지 않은데. 집안일하고 애 키우기도 바쁜데 어쩜 그렇게 집안에 보탬이 되셨대요? 오늘 처음 배웠지만 참 교양도 넘치시고 첫눈에 참 친해지고 싶으네요. 사부인도 마찬가지셔요. 우리 지연이 좋은 시부모님 만났으면 해서 걱정이 참 많았는데 이렇게 직접 뵙고 나니 걱정이 사라지네요. 사교성도 너무 좋으시고 인상도 참 밝으셔서 보기 좋습니다. 아우, 별 말씀을. 사돈끼리 친밀하게 지내는 게 쉽지 않다곤 하지만 예외라는 것도 있는 법이잖아요. 우리 며느리가 누굴 닮아 이렇게 참하고 야무진지 이제야 알겠네요.
이런 집안이라면 치밀하게 지내도 참 좋을 것 같답니다. 저희 집에 2분 초대해서 대접 한번 하고 싶은데 부담스럽진 않으실지요? 아우, 부담은요. 초대라니. 사부인께서 고생하실 텐데 너무 감사하죠. 별 말씀을. 남들처럼 결혼식 끝나면 다시 남남되지 말고 애들 데리고 같이 자주 만나면 좋겠네요. 상견례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끝났어요. 워낙 성격이 밝으신 시어머니 덕분에 친정 부모님께서는 안심이 되셨는지 많이 좋아하시는 눈치더라고요. 저 역시 시어머니께서 뵐 때마다 반겨주시고 상냥하게 대해주셔서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어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결혼 후에도 2 집안이 잘 지낸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도 없다고 생각했죠. 저희 집은 친척들과도 다 같이 자주 놀러갈 정도로 가족적인 분위기였거든요. 시댁과도 그렇게 지낼 수만 있다면 더 바랄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 결혼식 날이 되었고 정신없지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축하와 축복 속에 무사히 결혼식을 마쳤어요. 뒷정리까지 마친 후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을 때쯤 엄마께서 사진 한 장을 보내주셨어요. 지연아, 우리도 뒤풀이 왔어. 사돈께서 큰일 치렀는데 부모들끼리도 한잔 해야지 않겠냐고 그러셔서 참 좋은 집안에 시집간 것 같아서 엄마가 기분이 너무 좋다. 너도 윤서방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렴. 사진 속에는 고깃집에서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이 한 테이블에 앉아 환한 얼굴로 웃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절로 얼굴에 미소가 그려지더라고요. 남편도 그 사진을 보고는 흐뭇해했죠. 부모님들끼리 잘 지내시니 좋네. 그러게, 나 정말 시집 잘 왔나 봐. 그땐 제 앞에 펼쳐진 미래에 대해 전혀 예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 정도로 모든 상황이 평화롭고 따스하게만 흘러갔거든요. 그 후로도 시댁과 친정 식구들 그리고 저희 부부는 다 같이 만나는 자리를 종종 가졌어요. 시어머니는 유쾌하셨고 시아버지도 시어머니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자상한 분이라 저희 부모님과도 별다른 트러블이 없었죠. 우리처럼 다 같이 모이는 식구들이 또 있을까? 가끔 이렇게 모일 때마다 참 인연이라는 게 신기해. 엄마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딸 참 시집 잘 보낸 것 같다더라. 괜찮은 사이는 만날 수 있어도 그런 사도는 100년에 한 번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난다면서.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긴 해요. 엄마 아빠랑 시부모님이 잘 지내시는 걸 보니 기분이 이상하면서도 뿌듯해요. 주변에서도 다들 신기해했고 친정 부모님께서도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치였지만 어느샌가 그 경계마저 풀리신 것 같았어요. 전 단순히 그게 다 시부모님이 괜찮으신 분들이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죠. 신혼집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2달 정도 뒤에나 들어갈 수 있었어요. 공사가 끝나고 이삿짐과 가구가 다 정리되고 나서 친정 부모님이 빌려주신 집이만큼 친정 부모님을 먼저 모셔 대접하고 싶었죠. 여보, 아무래도 이 집은 친정 부모님부터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 당신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럼 우리 부모님이 좀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남편의 대답을 들었을 때 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서운해하셔도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친정 부모님께서 빌려주신 집인데 우리 부모님 먼저 대접해드리는 게 예의잖아. 그럼 그냥 다 같이 대접해드리는 건 어때? 친하시니까. 그래도 나는 이번에는 좀 따로 모시고 싶은데. 왜? 집 해주셨으니까 더 잘해드리려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따로 더 챙겨드리라는 거 아니면 그냥 같이 해. 우리처럼 화목한 집안이 어디 있다고 굳이 양가를 따로 챙겨? 한 번에 하면 우리도 편하고 좋잖아. 순간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의 그 말은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틀린 말도 아니었고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생각보다 좋아하셔서 기분이 풀렸어요. 어머, 그래? 그럼 좋지. 안 그래도 그 집이 손님 불러 같이 밥도 먹고 놀기 좋게 만든 집이야. 나중에 니네가 손주 낳아주면 손주도 마음껏 뛰어놀라고. 사돈네랑 다 같이 밥 먹고 시간 보내면 더 즐겁겠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렇게 양가 부모님을 같은 날 집들이를 모시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집은
깔끔한 신식 인테리어는 물론이고 방 3개에 천장이 높고 넓은 거실이 있어 말씀대로 손님들이 머무르다 가기 좋은 구조였어요. 오픈형 주방에 마당에는 바베큐를 해먹을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었죠. 시부모님께서는 집에 들어오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세상에, 이게 너희 신혼집이니? 어머, 웬일이야. 이 집이라면 새로 시작이 아니라 다시 태어날 수도 있겠어. 그러게, 이렇게 시작하는 신혼이 세상에 어디 있나? 너희는 정말로 복받았다. 아내한테 잘해 인서가. 장인 장모님도 깍듯하게 모시고. 그죠? 장인 장모님, 이렇게 좋은 집을 다 해주시고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유, 무슨 그런 말씀을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충분히 살 때까지 집을 물려주고 싶은데 딸아이가 착해서 자꾸 거절을 해서요. 2년이긴 해도 행복하게 신혼 보내기엔 충분할 겁니다. 열심히 모아서 더 좋은 집으로 가면 좋겠네요. 아우, 이보다 더 좋은 집이 서울에 어딨어요. 있어도 얘네 힘으로 그런 집에 들어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저희가 그럴 수 있게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야죠, 어머님.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남편까지 저희 부모님께 호들갑을 떨며 감사 인사를 표했지만 어딘가 영 찜찜했어요. 뭔가 아예 이 집을 받기로 확정된 것처럼 고마워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걸 친정엄마께서도 느끼셨는지 2년만 살기로 했다는 점을 은근슬쩍 강조하셨지만 그런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리는 듯 하더라고요. 그날의 쎄함은 그 정도로 넘어갔지만 그 다음부터 조금씩 양가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께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지연아, 너희 시어머니 말이야. 너한테는 좀 어떠시니? 저한테요? 저한테는 별다른 말씀은 없으세요.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게 말이야. 이게 그냥 내 느낌 탓일 수도 있는데 다 같이 집들이 한 날 이후부터 시댁에서 전보다 더 자주 우리를 보려고 하거든. 네? 정말요? 왜요? 그러니까 자주 보는 건 문제가 안 된다지만 문제는 자주 보는 만큼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전에는 한 번은 우리가 사면 한 번은 사돈이 사고 그랬었거든. 그런데 그 집을 본 뒤로는 자꾸만 노후 대책이 잘 되어 있어 부럽다는 둥. 집들이 가기 전까진 사돈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집인지 몰랐다는 둥 불편한 이야기를 은근슬쩍 꺼내면서 계산할 때는 쏙 빠져버리는 거 있지.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벌써 서너 번 반복되다 보니 우연이 아닌 것 같아서. 서너 번이나요? 그건 좀 이상한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치, 자꾸만 그 집 얘기 꺼내면서 부럽다고 하시길래 사돈도 정 그러시면 나중에 애들이 이사 나간 뒤에 손님들하고 보낼 공간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네? 엄마, 그런 말씀은 뭐하러 하셨어요? 뭐 그럼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니? 나도 민망해서 그냥 그런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 어차피 니네 살 때 말고 나 살 때 이야기니 2년 뒤인데 설마 그걸 기억하고 있으려고. 그래도요. 앞으로는 괜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알겠어. 설마 염치가 있는 분들이면 그런 부탁은 안 하시겠지. 불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저도 조금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잔뜩 경계하면서도 그래도 그동안 보여주신 따뜻하고 친근한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친정엄마처럼 설마라는 생각을 놓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설마가 사람 잡는 일을 몇 번 겪어보니 알겠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은 항상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의 남편과 짧은 가을 여행을 계획했어요. 신혼여행 이후로는 오랜만에 단둘이 떠나는 여행이라 무척 들떠 있었죠. 단풍도 보고 빈티지 시장 구경도 하고 맛집도 다녀오려고 열심히 계획을 세웠어요. 2박 3일의 국내 여행이었기에 딱히 친정에 말하지는 않았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하루 전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며느라, 별일 없지? 네, 어머님. 어머님도 잘 지내시죠? 그럼 나야 뭐 늘 똑같이 지낸단다. 요새 날씨가 정말 좋던데? 니네는 어디 안 가니? 네, 안 그래도 이제 가볼까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아버님이랑 어디 안 가세요? 떠보는 듯한 말에 내일 당장 여행을 떠난다는 사실을 말씀드릴까 잠깐 고민을 했지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고 화제를 바로 돌렸어요. 혹여나 어머님이 같이 가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실까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가보긴 당장 내일 가는 거 아니야? 네? 아, 네. 뭐야? 서운하게 은근슬쩍 숨기려고 하고. 네가 얘기 안 해도 다 아들을 통해서 듣는데 이러면 내가 많이 섭섭하지 않겠니? 아, 그게 혹시 내일 저희끼리 간다고 하면 어머님이 내심 서운해하실까 봐 말씀을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아, 신혼부부가 아기 갖기 전에 둘이 다닐 수 있을 때 많이 다니면 좋지. 뭘 그런 걸로 서운해하려고. 설마 우리가 따라가겠다고 할까 봐? 그런 것보다 물어봤는데 사실대로 이야기 안 하는 게 훨씬 더 서운하니까 앞으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 난 다른 건 괜찮은데 속이고 거짓말하는 건 싫더라. 그러려고 말 안 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해요. 정말 등 뒤에 식은땀이 다 나더라고요. 여보, 장인 장모님은 우리 여행 가는 거 아셔? 응? 굳이 얘기 안 했는데. 어차피 짧게 다녀올 여행인데 뭐하러. 아, 그래? 하긴 그렇긴 하지. 분명 그 전날 대화에서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남편도 시댁에 이야기 안 한 줄로만 알았는데 언제 이야기를 다 한 건지 미리 알고 있는 게 조금 소름 돋았어요. 이야기야 할 수 있다고는 쳐도 어머님이 은근슬쩍 제 입으로 듣고 싶어 떠봤다는 점이 무섭더라고요. 다행히 어머님은 제 사과를 쿨하게 받아주셨고 그 일은 그렇게 넘어가는 듯 했어요. 여행을 가는 내내 자꾸 생각나는 바람에 남편과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요. 다음부터는 꼭 나한테 얘기해줘. 나만 거짓말 친 사람 됐잖아. 알겠어, 미안해. 나도 엄마가 당신한테 그런 식으로 물어볼 줄은 몰랐지. 그래도 막상 여행지에 도착하니 맑은 날씨와 멋진 풍경,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그 일은 금방 잊혀졌어요. 남편과 둘도 없을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여행이 좋긴 해도 역시 우리 집이 최고네. 아, 편하다. 짐을 풀고 거실 소파에 잠깐 쉬려고 앉았는데 순간 주방 쪽에 이상한 기시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니 금방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여보, 냉장고에 붙여뒀던 자석들 당신이 뗐어? 내가 여행 가서 기념품으로 사왔던 것들 말이야. 그걸 내가 왜 떼? 당신이 아끼는 거 아는데. 뭐? 그럼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나? 다 없어졌는데?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며 냉장고를 열었는데 냉장고 안쪽도 뭔가 구조가 바뀌었더라고요. 반찬통은 전부 처음 보는 것들로 바뀌어 있었고 김치 냉장고에 넣어둔 장류들은 죄다 알 수 없는 유리병에 옮겨져 있었어요. 아, 엄마가 왔다 가셨나 보네. 뭐라고? 어머님이 왜? 아니, 어떡해? 엄마가 저번에 우리 집 와서는 당신이 아직 살림이 서툴다고 도와주고 싶으시댔거든. 다 있을 때 오면 잔소리 되니까 우리 집 비웠을 때 들어와서 정리해 주신 데서 비밀번호 알려드렸어. 뭐라고? 그럼 우리가 여행 간 사이에 어머님이 들어와서 이걸 정리했단 소리야? 왜? 깔끔하고 좋은데? 집도 좀 청소해 주시고 가신 것 같다? 여보, 나랑 상의도 없이 어머님한테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면 어떡해? 그날도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여행에서 즐거운 기억은 잠깐이었고 여행 가기 전과 후는 정말 지옥이었죠. 남편은 당신 힘들지 않게 어머님이 치워주신 건데 뭐가 문제냐는 태도여서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고마운 거 아니야? 다른 시어머니들 같았으면 당신한테 직접 잔소리하면서 하나하나 시켰을 텐데 우리 엄만 당신 불편할까 봐 일부러 없을 때 와서 싹 정리해 주시고 가신 거잖아. 이 정도면 우렁각시지. 엄마라고 이게 쉬웠겠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기면 어디가 덧나? 나는 그냥 어머님이 우리 집에 드나드시는 게 싫다고. 여기 우리 집 우리 공간이잖아. 당신이야 자식이니 어머님 드나드는 게 편해도 나는 편하겠어? 그럼 오늘 엄마가 정리해놓은 대로 앞으로 잘 정리하면 되겠네. 엄마가 못 건들게. 다른 부분은 저와 참 잘 통했던 남편이 딱 이 부분에서는 대화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안 통해버리니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날 결국 남편과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싸움이 끝났어요. 남편은 어머님이
제가 아끼고 모으던 자석을 없애버린 것에 대해서만 미안해했고 그거라도 받아주지 않으면 상황이 넘어가질 않으니 대충 사과를 받아주고 애매한 화해를 했죠. 그러다 결국엔 일이 터졌어요. 제가 잠깐 지방 출장을 다녀온 사이였죠. 결혼 전 가장 친한 친구가 생일 선물로 주었던 턴테이블이 있었어요. 결혼 전에는 LP판 모으는 게 취미라 열심히 모았었는데 결혼 후엔 취미를 온전히 즐길 겨를이 없어 잘 닦아서 거실 한쪽에 두었죠. 그런데 갑자기 친구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미정아, 오랜만이네. 내가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사는 거 바쁜데 이해하지. 근데 말야, 너 혹시 내가 선물한 턴테이블 인터넷 중고마켓에 내놨어? 뭐? 야, 내가 그걸 왜 내놔? 지금 자주는 못 들어도 얼마나 아끼던 건데. 그거 그냥 거실에 두기만 해도 인테리어 소품까지 돼서 내놓을 생각 절대 없어. 네가 큰맘 먹고 선물해 준 건데 어떻게 그러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얼마 전에 중고마켓 구경하는데 너한테 선물했던 턴테이블이랑 똑같은 게 올라왔길래 자세히 보니까 배경이 니네 짐인 것 같더라고. 벽지며 옆에 소파랑 턴테이블에 올라가 있는 가구까지 완전 똑같길래 동네도 니네 동네로 뜨고. 뭐라고? 순간 등줄기가 오싹하더라고요. 네가 아니면 니네 남편이 못 모르고 내놓은 거 아니야? 잠깐만 미정아, 내가 알아보고 다시 전화할게. 친구와의 통화를 끊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당신 혹시 턴테이블 당신이 중고마켓에 올렸어? 뭐? 아니. 그럼 혹시 지금 집에 어머님 와 계셔? 당신 없는 동안 이 집에서 좀 지내고 싶다고 하셔서 어떻게 알았어? 뭐라고? 당신은 대체 그런 걸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말하면 당신이 허락해 주겠어. 나도 당신이랑 일일이 싸우기 싫으니까 그렇지. 그나저나 대체 어떻게 한 건데? 뭐 CCTV라도 나몰래 설치했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내는 남편의 모습이 기가 막혀 중고마켓 링크를 보내주니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거 내가 아끼는 물건인 건 알지? 대체 언제까지 어머님이 우리 살림에 손대게 할 건데? 이럴 거면 어머님이랑 살지 나랑 결혼을 왜 했어? 남편 역시 그 물건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이건 할 말이 없다. 앞으로는 다 당신한테 이야기할게. 이건 정말 우리 엄마가 너무했다. 난 내 소중한 물건 건드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님이 나 모르게 우리 집에 와 계시거나 사는 모습 들여다보고 계신 게 부담스럽고 불편해. 살림에 손까지 대시니 이젠 불안하기까지 하다고. 그리고 이 집 우리 집 아니고 우리 부모님 집인 것 좀 명심해. 쫓겨나기 싫으면 처신 똑바로 하라고. 저는 그 길로 서울로 올라갔고 어머님에게 선포했죠. 어머님, 저희 물건 건드리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마음대로 하셨다가는 저도 시댁 물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뭐라고? 아이고 참, 쓸데없는 물건을 잔뜩 쌓아놨길래 가구 정리 좀 도와주려고 했더니만 뭐? 요즘 세상에 누가 LP를 들어? 결혼을 했으면 저런 사치스러운 취미는 접고 새 인생 살아야지. 듣지도 않는 걸 구석에 두고 썩혀두리? 그러니까 이제 상관 마시라고요. 중고마켓에 올린 글도 지우시고 제가 집에 없을 땐 방문하지 말아주세요. 여기 저희 집 아니고 저희 부모님 집이에요. 그래. 아유, 내가 치사해서 다시는 안 온다. 집 좀 좋다고 유세를 저렇게 떨어서 놓으면 며느리 무서워 오겠니? 어머님은 역정을 내며 시댁으로 돌아가셨고 이렇게까지 불편해지는 걸 원치는 않았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저렇게 몇 번이나 경우 없게 구시는데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일어났어야 하는 싸움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신 집안 분위기는 서먹하고 어색해졌죠. 그래도 계속 선을 넘게 두는 것보다는 이 편이 나았어요. 양가 부모님은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잘 지내셨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서서히 시댁을 멀리하셔서 만나는 빈도수는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저와의 사이는 말할 것도 없었죠. 제가 시어머니께 불같이 화낸 뒤로 시댁 가는 명절이나 가족 행사 같은 모임 외에는 일절 교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절 은근히 불편해하시는 게 보였고 시아버지도 저를 괘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화를 낸 게 차라리 보이지 않는 선을 만들어준 것 같아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는 저희가 친정과 약속했던 인연을 채우고 이사를 했어요. 차라리 시댁에서 탐내던 이 좋은 집에서 벗어나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죠. 제 앞에 더 큰 인내심의 관문이 남아있다는 사실을요.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친정 부모님께서 한 달간의 긴 여행을 계획하셨어요. 두 분께서 그렇게 길게 해외여행을 떠나시는 건 처음이라 저까지 들뜨더라고요. 잘 다녀오시라고 짐 챙기는 것도 도와드렸고 마시는 것도 돈 아끼지 않고 많이 드셨으면 해서 용돈도 두둑히 챙겨드린 후 공항버스 타는 곳까지 모셔다 드렸죠. 부모님께서는 장시간 비행 끝에 여행지 숙소에 도착해서 영상통화를 걸어주셨어요. 두 분이 설레하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행복해지더라고요. 무사히 도착하신 모습에 안심하며 일상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도 안 됐을 때였어요. 엄청 오랜만에 전엔 살던 집 이웃분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며 가며 마주칠 일이 많아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거든요. 지연씨 오랜만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지연씨 이사가고 지연씨네 부모님이 이사 온다고 하지 않았었나? 어머, 네 맞아요. 아니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낯선 사람들이 잔뜩 이 집에 와서 밤이고 낮이고 시끄럽게 웃고 퍼질러 노는데 지연씨네 부모님은 아닌 것 같아서. 지연씨네 부모님은 엄청 조용히 지내셨거든. 처음에는 부모님인 줄 알고 좀 참아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 같아서. 혹시 새로 세입자를 들인 거야? 네? 다른 사람들이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부모님은 해외로 가셨으니 그 집을 드나들 만한 사람이라곤 떠오르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중에 이상하게도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시부모님이었어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예전 집으로 향했어요.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친정집 앞에 도착하니 잊고 있던 사실이 떠올랐어요. 더 이상은 저희 집이 아니다 보니 비밀번호를 모르겠더라고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예전 살던 비밀번호를 치니 문이 열렸어요. 마치 자기 집인 듯 자연스럽게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시어머니와 부엌을 뒤지고 있는 시아버지를 보니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더군요. 남편에게 친정 부모님의 여행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예전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와 일을 벌인 듯 했어요. 바닥에는 술병이 뒹굴고 있고 먹은 음식들을 제대로 치우지도 않아 붉은 음식 소스들이 엎질러져 있고 안방에는 모르는 사람이 누워있더라고요. 고급 아이보리 소파 위에 신발을 신고 올라간 검은 신발 자국, 침구 위에는 화장을 지우지 않고 누운 화장품 자국에 싱크대에 말라붙은 음식 찌꺼기가 붙어있는 데다 냉장고 문은 열린 채로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 하나하나 영상으로 찍어 남겨두니 어머님께서 제 모습을 보고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저희 부모님한테 허락은 받으신 거예요? 허락? 허락은 예전에 받았지. 예전에 너희 엄마가 집 빌 때 써도 된댔는데? 기억 안 나니? 그래서 이번에 허락 받고 쓰신 거냐고요. 집꼴이 이게 대체 뭐예요? 그때 받았는데 뭐하러 받아? 이 좋은 집을 우리도 손님들이랑 좀 써보면 어때서? 그럼 곱게 쓰셨어야죠. 이거 불법 주거 침입인 건 알고 계세요? 뭐? 불법 주거 침입? 네. 허락 없이 들어와서 집꼴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당연히 주거 침입이죠. 예. 가족끼리 주거 침입은 무슨... 너 참말 정없게 한다? 됐고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뭐? 예. 걱정을 말어. 우리가 뭐 이 집 이대로 둘까봐 그래? 너희 엄마 아빠 돌아올 때쯤 되면 싹 다 깨끗하게 해놓고 나갈 테니까 걱정 말라고. 그러건 말건 오늘 내로 정리해서 나가시라고요. 이 아줌마 아저씨도 다 데리고 나가세요. 안 그럼 신고할게요. 야, 뭐라고? 그래 알았다. 나갈게. 나간다고. 다 정리하고 연락하세요. 전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도 그 꼴을 보고 있고 싶지도 않아서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 길로 남편에게 전화해 대판 싸웠고 남편도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는지 너무 당황하며 미안해하더라고요. 그렇게
3시간쯤 지났을까요? 어머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사람들 데리고 나가는 중이다. 이제 됐니? 이 매정한 거사? 청소는 다 하신 거죠? 설마 그대로 몸만 빠져나오신 건 아니겠죠? 그동안 시간 충분했으니까 다 치우셨을 거라 믿어요. 뭐라고? 네가 당장 나가라고 난리치는 바람에 청소는 못했으니까 네가 와서 해라. 네가 살던 집이니까 청소는 네가 더 잘하지 않겠니? 어머님의 전화를 받고 기가 막혀 다시 집으로 가보니 정말로 어머님 아버님은 몸만 쏙 빠져나가셨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 그 현장을 다시 한번 사진으로 남긴 후 집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그리고 견적을 받았죠. 특수청소, 도배복구, 침구교체, 바닥 복원, 종합 1,2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견적이 나오자마자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기아의 무단 점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처음에는 주거 침입으로 형사처벌도 생각했어요. 그 집에 들어온 방법이 너무 명백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결국 가족을 법정에 세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청구서를 보냈죠. 저와 저희 친정 식구들이 침해받은 소중한 공간, 그 값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했죠. 내용 증명을 보내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며느라,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니. 네가 빨리 나가달래서 그런 건데 사돈이 이 일을 하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니? 이러지 말자, 어? 죄송하지만 어머님, 저희 부모님께는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여행에서 돌아오시기 전까지 청구한 금액 보내세요. 긴 여행 다녀오시는데 떠나기 전만큼 깨끗한 집에서 쉬셔야 할 거 아니에요? 아들, 네가 말 좀 해보렴, 응? 엄마, 이제 그 집은 저희 집이 아니에요. 장모님 댁인데도 그렇게 멋대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실 줄은 몰랐어요. 이거 이 사람이 많이 봐준 거예요.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면 형사처벌 받아야 할 일이에요. 이번 일로 남편 역시 완전히 시댁에 질려버렸어요. 남편까지 대놓고 돌아서자 시어머니께서는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 돈 내가 지금은 다 못 줘. 밥만 먼저 보내면 안 될까? 그럼 집 청소를 다 못할 텐데요. 그럼 한 번만 봐줘.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정말. 이미 전 어머님한테 매정한 며느리인걸요. 그런 김에 손해배상은 제대로 받아내고 싶어요, 어머님. 이건 저와 어머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과 아버님께 여러 번 호의를 베풀었던 저희 친정 식구들에 대한 모독이에요.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갚지 않으시면 일이 더 커질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도 그러길 원치는 않으시죠? 그날 시어머니는 펑펑 울며 집으로 돌아가셨지만 남편은 끝까지 어머님을 외면하더라고요. 가족이라서 참았고 가족이라서 넘겼고 가족이라서 말 못한 게 많았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가족이라서 뭐든 해든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저한테는 배려였던 것들이 시댁에는 자연스러운 권리였어요. 그리고 결국 그 권리는 내 공간을 침범하고 내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주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말하려고요. 가족이면 더 조심해야 해요. 그게 싫으시다면 가족일 필요도 없어요. 다시는 그 집의 문도 저와 제 친정 식구들이 열어뒀던 마음의 문도 그 파렴치한 시댁 식구들에게는 열리지 않을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가족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